여러분, 오래된 지혜가 담긴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사용 설명서를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네띠 빠까라나. 말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온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접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핵심을 놓치거나 아예 내 생각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이 방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그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런 고민을 고대에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네띠 빠까라나라는 정말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냈죠.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경전이 아니에요. 이건 가르침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가이드북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 네띠의 핵심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대한 제자 마하카짜야나가 제시했다고 딱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내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16가지 분석의 틀, 5가지 탐구의 길, 그리고 18가지의 근본이 되는 항목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네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핵심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복잡한 가르침을 명쾌하게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네띠의 툴킷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주요 도구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16개의 하라. 이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틀이고요. 두 번째는 5개의 나야. 이건 더 깊은 의미를 파고드는 해석의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가르침의 뿌리가 되는 18개의 근본 항목입니다. 첫 번째 도구 상자인 하라를 살짝 열어보면요. 이렇게 16가지나 되는 분석틀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대사나는 가르침 자체의 구조를 보는 틀이고 윗자요는 깊이 탐구하는 방법, 유띠는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렌즈를 통해 가르침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도구, 대사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직접 봐야겠죠? 첫 번째, 분석 틀인 대사나 하라, 즉 가르침을 분석하는 틀을 이용해서 하나의 개념을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대사나 하라는 뭐냐면요. 어떤 가르침이든 6가지의 근본적인 관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가르침이 가진 전체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의 주제를 다각도에서 비춰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아싸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즐거움. 둘째, 아디나와. 반대로 거기에 숨어있는 위험이나 문제점. 그리고 거기서 니사라나,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그렇게 했을 때 얻는 팔라, 즉 과보.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우빠야,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아나띠, 즉 명령입니다. 이 구조가 어떤 가르침이든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분석 틀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욕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2단계인 즐거움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욕망을 분석하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먼저 즐거움의 측면을 볼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면 원하는 바를 이룬 그는 분명 기쁜 마음이 됩니다. 그렇죠? 욕망이 채워질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그 만족감, 바로 그 끌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곧바로 위험이라는 측면을 조명하죠.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사람에게서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그는 마치 화살에 맞은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보세요. 즐거움의 바로 뒷면에 있는 고통과 집착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문제의 본질을 균형 있게 보도록 이끌고 있죠.
만약 이렇게 6단계를 전부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360도에 걸친 완전한 그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벗어나는 길, 그 결과와 방법, 그리고 지켜야 할 것까지. 이 체계적인 접근법 덕분에 가르침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네띠빠까라나의 분석법은 단순히 오래된 문헌을 해독하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띠빠까라나는 경전 그 자체라기보다는 명확함과 구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시간을 초월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16가지 분석 틀 중에 딱 하나뿐이었잖아요. 이처럼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교한 안내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과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안내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